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한강 자전거 길로 질주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아침 6시 28분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내려서 미세먼지가 대부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상태는 조음 상태입니다.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내려서 그 단풍이 낙엽이 돼가지고 나뭇잎들이 도로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기온은 한 10도 정도 됩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고 기온이 10도 정도에서 약간 쌀쌀하긴 한데요. 그래도 자전거 타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 그랜드 슬램, 또 극지 마라톤, 또 울트라 자전거 타기,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노후를 울트라 자전거 타기로 세계 일주를 하는 어르신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자전거 타기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자전거를 타고 세계 5대양 6대주를 자전거 여행을 하는 70대 80대 어르신도 소개된 것 같습니다. 또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은퇴했으니까 50대 후반이나 또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분이 부인과 함께 세계 일주를 자전거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인터넷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멋진 노후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기보다는 열정이 사라진 순간에 노인이 된다, 이런 의미여서 나이가 젊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이 있으면 육체적으로는 노인이어도 정신적으로는 청년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열정을 갖고 사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노인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한강공원의 한강 자전거길인데요. 이 자전거길이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일부 구간입니다. 인천 경인항에서 출발해서 이곳을 거쳐서 팔당대교를 건너서 태백산맥 이화령을 넘어서 낙동강 자전거길의 끝에 부산 을숙도에 낙동강 하구뚝이 있는데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무려 633km의 자전거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에서 동쪽으로 57km 지점입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 철교 남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도로면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바람 때문에 단풍들이 낙엽이 돼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질주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8년 전에는 잠실에서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한 16시간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요. 4년 전에도 동일한 코스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또 8년 전에 남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 잠실에서 여주와 원주 사이에 섬강교를 건너서 원주시 불원면까지, 잠실에서 그 섬강교 원주 불원면까지 왕복 210km를 8년 전에 자전거를 탔고요. 4년 전에는 좀 더 내려가서 충주시 양성면의 남한강대교까지, 잠실에서 남한강대교까지 왕복 230km를 또 한 16시간 동안 자전거를 탄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영산강 자전거길, 임진각 자전거길, 잠실에서 임진각까지 왕복 180km, 다양한 자전거길을 질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꿈꿔보진 못했는데요. 그 어르신들,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자전거로 한번 해외여행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악 그랜드 슬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성내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저기 서울 아산병원도 보이고, 지하철 2호선이 잠실 철교 남단의 잠실 나루역을 출발해서 잠실 철교 북단의 강변역으로 달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전방 300m 지점, 우리나라 5대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자, 산악 그랜드 슬램은 우리나라의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는데요.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함은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고 7대6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상극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구 상극점이라 함은 남극점, 북극점, 지구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등정, 이 세 가지, 세 개의 지점을 지구 상극점이라 합니다.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등정. 자, 여기서부터는 저를 촬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은 62년생이신데요. 2005년에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개 부문을 석권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에 인류 최초로 달성하셨는데, 뭐든지 뭐 세계 최초로 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과 영예를 누리실 수 있는데도 그것에 안주하시지 않고 끝까지 개척자 정신을 발휘하셔가지고 히말라야의 주요 봉우리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2011년에 안나푸르나에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고 박영석 대장님의 그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노을공원, 하늘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박영석 산악 체험센터 이런 게 기념센터가 1, 2년 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공 암벽 등반장도 있고 또 그분의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도전 정신 대단하십니다. 보통 그 정도로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으면
노후를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을 텐데도 안주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발휘하시다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영면하시게 된 그 박영석 대장님의 도전 정신의 깊은 경의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지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지 마라톤은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한 5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한양대 공대 재학생이 세계 최연소 극지 마라톤 완주라는 위협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인데요. 한양대 재학 중이었던, 이름이 확실치는 않은데 유동현 씨인가 깁니다. 유동현 씨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한 22살 정도 되셨는데요. 여기가 공사 구간이어서 도로면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입니다. 자, 올림픽대교 남단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공사 구간 통과했습니다. 자, 해병대 출신이고 한양대 공대 재학생이었던, 이름이 확실치는 않지만 유동현 씨인가 그걸로 기억하고 있고, 나이가 22살 정도셨는데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세계 최연소로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신 분입니다.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 뭐냐면 자,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5,180만 중에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완주하신 경력이 있는 분이 인구의 0.1%, 대략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5만 명 정도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풀코스 거리를 넘는, 즉 42.19km를 초과하는 거리를 달리는 것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은 세계 4대 극지 마라톤 대회를 한 해, 즉 한 해 동안, 올해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다면 올해에 2022년에 1년 동안 그 4개의 극지 마라톤을 완주를 하게 되면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그 당시에 5년쯤 전에 최연소로, 세계 최연소로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유동현 씨인가 깁니다. 그래서 극지 마라톤 4개 대회, 그것을 1년 동안 한 해에 다 달성하는 경우 산악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인데요. 먼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해에 가장 먼저 있는 대회가 모로코의 사하라 마라톤, 그 다음에 중국의 고비 사막 마라톤, 그 다음에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극 마라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해에 그 순차적으로 그 대회가 있는데요.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마라톤, 중국의 고비 사막 마라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남극 대륙의 남극 마라톤입니다. 이 4개 마라톤 대회를 한 해 동안 1년 동안 모두 달성을 하게 되면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걸로 봅니다. 자, 이제 풍납토성 나들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극지 마라톤 4개 대회를 1년 동안 다 완주를 해야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건데요. 극지 마라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 대회마다 5박 6일 동안 250km를 달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한 6일이니까 250km면은 4, 6에 24. 평균적으로 매일 풀코스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을 매일 달려가지고 그걸 6일 동안 하게 되면 대략 한 250km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매일 42.19km를 달려서 그걸 6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일 풀코스를 달리게 되면 5박 6일 동안 250km를 달리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도로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사막을 달리는 겁니다. 사막.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5박 6일 동안 250km 달리기. 또 중국의 고비 사막 마라톤 5박 6일 동안 250km 달리기. 또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5박 6일 동안 250km 달리기. 마지막으로 남극 대륙의 남극 얼음 눈이 쌓여있는 빙판 위를 5박 6일 동안 250km 달리기. 이런 식으로 그 4개의 극지 마라톤을 모두 한 해 동안 달리게 되면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이 확실치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유동현 씨인 것 같습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한양대 공대에 재학 중이었던 22살 청년인가 그분이셨습니다. 한 5년쯤 전에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세계 최연소로, 세계 최초는 아니고 세계 최연소로 달성하신 분으로 언론에 대해서 득필이 됐었고요. 제가 2020년 1월에 출판했던 인문학 서적 첫 번째 출판작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에도 소개를 했던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달성하시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시겠다. 자전거를 타고 미국 대륙 대략 한 4,500km를 횡단하시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 대륙 대서양에서 뉴욕 동쪽, 미국 대륙의 동쪽 뉴욕 쪽에서 서쪽의 로스앤젤레스 이쪽까지 대략 한 4,500km 되는데요. 4,500km면 서울 부산의 거리가 한 400km 되니까 그 거리에 한 11배 정도 되는 거죠. 자, 대단하신 그런 그 열정입니다.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 자전거를 타고요.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해서 풍납토성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야, 날이 점점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3일인데요. 12월 21일 동지 때까지는 계속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져서 한 지금 6시 한 45분 정도 50분 정도 됐는데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스포츠 활동 종목 1위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스포츠에 관한 취미, 다른 정적인 취미 이런 거 말고 동적인 취미인 스포츠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바로 등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을 넘기면 이제 단풍도 다 우수수 떨어져서 낙엽이 돼서 단풍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이 단풍 여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휴일날 가까운 산을 방문하셔가지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것도 힐링의 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자,
저는 천호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항상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수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300m 지점에 천호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울트라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도전 정신, 그 다음에 세계 최연소로 급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한양대 공대 재학생에 이었던 그 유동현 씨,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구 상극점에 도달하실 때, 그 중에 북극점에 도달하실 때 처음에는 실패하셨고 두 번째 성공하셨는데요. 그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 정도로 대단한 도전 정신을 가지신 분이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신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즐거운, 건강하고 안전한 휴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천호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